실제로 소년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부모님을 위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목표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이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혹은 지방법원에서 소년재판부를 구성하여 소년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다뤄지는 사건을 소년사건이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벌어지는 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재판인 형사재판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유죄 무죄를 다툴 수 있고 형사처벌의 수위도 잘못한 데에 대한 대가로서 내려지는 반면에, 소년재판은 기본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재범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을지 아이들을 갱생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소년재판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소년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접근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죄가 중하지 않다라는 것도 판사를 설득하는 요소로 활용해야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년재판에선 형사처벌, 징역형이나 벌금형, 금고형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소년보호처분 역시 국가가 재판 끝에 내려지는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으로 재판의 대상이 된 잘못을 저지른 소년을 갱생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작용, 국가의 수단으로서 활용된다라는 거죠.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수는 없어요. 물론 아주 외외적으로 소년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불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년재판은 죄를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호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부모님 등 보호자로 하여금 아이를 잘 살펴보도록 한다라는 처분이고, 2호 처분은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과 수강을 명령하는 처분, 3호 처분은 아이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처분이고,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서 보호관찰이라 함은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법무부 중법지원센터라고도 불리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 담당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보호하고 적절한 지시와 감독을 받는 처분이 보호처분인데, 이러한 보호관찰을 2년 동안 받아야 되는 것이 장기보호관찰로서 5호 처분입니다. 그리고 6호 처분부터는 이른바 시설 수감형 처분인데, 6호 처분은 절이나 수녀원 같은 데서 운영하는 일종의 수감시설에 최대 6개월간 갇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6호 처분이고, 7호 처분은 정신병이 있는 아이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둬둘 수 있는 처분이 7호 처분, 8호 처분은 최대 한 달 동안 소년원에 가둬둘 수 있는 처분, 9호 처분은 최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가둬둘 수 있는 처분, 10호 처분은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가둬둘 수 있는 처분입니다. 보호 처분은 병과돼서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 2, 4호 처분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부수 처분으로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야간 외출 제한 처분을 내린다든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다든지, 나쁜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끊을 것을 아구 관계에 단절 처분을 내린다든지, 이러한 처분도 아이를 갱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처분을 말씀드렸는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몇 호 처분이냐는 거죠. 여러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국 결정으로서의 처분이 아니에요. 중간 결정으로서의 처분, 아이가 과연 몇 호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분인지 판사가 살펴보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일시 수감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의 아이를 수감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입니다.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2주에서 9주 정도까지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갇혀 있는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관이라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이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 아이를 재판하는 판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판사는
소년분류 심사관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1호부터 10호 처분 사이 처분, 그 외 기타 부수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소년분류 심사원 자체가 사실상 소년원 수감 같은 위탁 처분, 수감 처분으로서의 중대한 불이익인데 반드시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하면은 아니에요. 아이를 조사하는 방식은 법관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하는 처분을 내려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라든지 법원 조사관의 조사 등 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종국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필수적인 처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년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목표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당연히 중간 단계로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사를 받아서 종국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두 번째로 종국 결정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아서 아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변호사가 적극 개입하여 아이의 성행 개선이라든지 부모님의 의사가 아이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도 대한중앙에서는 그러한 부수적인 조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